겹겹이 세워진 차벽 너머로 경호처 직원들과 경찰들이 몸싸움을 벌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직원과 군인 등 200여 명이 인간띠로 벽을 만들어 저항하면서 영장 집행이 불발됐습니다. 당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함께 경호처 2인자인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체포 방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이 본부장은 2차 영장 집행에 앞서서는 실탄 80발을 관저 안으로 옮기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호구역 내에서 정당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역시 관저 경비를 담당하는 간부로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김대경 경호처 지원본부장은 내란 비선으로 지목된 민간인 신분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하는 데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테스트 얘가 바로 노상원 씨한테 간 비화폰입니다. 예비역이라고 해서 예자를 썼다는 겁니다. 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좀 언급드리기가 조금 제한이 됩니다. 대통령실은 안경호 기획관리실장, 노승용 경호안전교육원장 등도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등의 책임을 물어 전격 대기 발령했습니다. 국민 정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해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조처 직후 경호처는 입장문을 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점에 대해 스스로 성찰하며 뼈를 깎는 심정으로 거듭나겠다며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네, 경호처 본부장 대기 발령 조치 맥락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사실 경호처 본부장 5명은 대선 뒤 멀쩡히 출근해 방을 지켜왔고 오늘도 그대로 출근했다가 대기 발령 사실을 통보받고 바로 퇴근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격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진 건데 개혁의 상징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5명의 조치를 본보기처럼 공개한 겁니다. MBC 취재 결과 비공개 인사 조치가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호처 본부장급 대기 발령 조치와 동시에 3급 부장, 4급 과장 등 주요 보직자 20여 명을 동시에 전보 조치한 겁니다. 대통령 경호처 핵심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좌천성 인사라고 못 박으면서 체포방해 등 위법 행위에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사람은 갈아치우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핵심 관계자는 조직 쇄신 차원이라 욕을 먹더라도 과감하게 손볼 것이라면서 새 간부들은 정밀한 검증을 거쳐 임명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경호처 수뇌부는 적법한 지시를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간부들을 상대로 인사보복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국민 정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해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 발령합니다. 추가적인 인사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대통령 경호처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됩니다.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치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열린 경호, 낮은 경호의 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호처부터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계엄에 가담하고 수사를 방해했다며 경호처 본부장급 간부 5명을 모두 대기 발령 조치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경호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했다고 했습니다. 먼저 이승환 기자입니다. 오전 7시 17분 대통령실은 출입 기자단에 긴급 브리핑을 공지했습니다. 내용은 대통령 경호처 본부장급 간부 5명 전원을 대기 발령 조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김대경 지원본부장 등이 대상입니다. 이광우 본부장은 김성훈 전 차장과 함께 이른바 김건희 라인으로 불려왔습니다.
이진하 본부장과 지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했던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김대경 본부장은 비화폰 관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경호처 수뇌부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간부들을 대상으로 인사보복을 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국민 정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해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경호처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주 직원 채용 절차가 취소된 데 이어 수뇌부에 대한 인사 조치까지 빠르게 이뤄진 겁니다.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가 시작된 가운데 오늘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적인 인사 조치도 예고된 상황입니다. 경호처는 입장문을 내고 본부장급 대기 발령 조치와는 별개로 핵심 부서 간부급들에 대한 인사도 전격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오늘 업무에서 배제된 경호처 본부장 상당수가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간부는 김건희 라인, 김성훈 전 경호차장으로부터 직접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걸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박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기 발령된 본부장 가운데 한 명인 김대경 경호지원본부장은 비화폰 서버 기록을 총괄했습니다. 김성훈 차장은 비화폰 관련 기록을 삭제 지시를 내린 적이 있죠. 의원님, 그 사항은 제가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이 하지만 경찰 수사를 통해 김성훈 전 차장으로부터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경찰은 앞서 김 전 차장에 대해 신청했던 구속영장의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김성훈 전 차장이 김대경 본부장에게 소방사령관, 방첩사령관, 특수전사령관 비화폰에 저장된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에 벌어진 일입니다. 경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사령관들에게 비화폰으로 지시를 내린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본부장이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따르지 않자 김 전 차장은 삭제를 재촉했다는 내용도 영장에 담겼습니다. 김 전 차장이 지시한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수차례에 걸쳐 삭제했느냐, 왜 빨리 안 하느냐며 김 전 본부장을 재촉했다는 겁니다. 대기 발령된 이광호 경호본부장과 이진하 경비본부장은 이미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돼 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한 혐의입니다. 내란 사태와 관련 있는 경호처 본부장들이 업무에 배제되면서 경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이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 지키기에 동원됐던 육군 55 경비단과 33 군사경찰 경호대회 지휘관도 교체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체포를 거부할 당시에 이들 부대에 소속된 병사들이 인간 방패로 내몰리며 논란이 컸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대통령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군 경호부대인 55 경비단과 33 군사경찰 경호대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데 동원됐습니다. 당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김선호 국방부 장관 대행은 55 경비단장 등에게 경찰과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지침을 안 주면 예하 부대원들이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대통령 경호처는 오늘 국방부에 55 경비단장과 33 군사경찰 경호대장, 이들을 지휘하는 경호처 군사관리관 총 3명에 대한 파견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서 유선으로 이들을 교체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55 경비단장과 33 군사경찰 경호대장에 대해서는 후임자 추천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5 경비단은 대통령 관저 경비를, 33 군사경찰대는 대통령 외부 행사 경호를 주로 담당합니다. 다만 이들 부대의 업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책임자들만 교체되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데 일부 협조했던 책임을 물으려는 걸로 보입니다.
파견 해제 조치는 대통령실이 경호처 본부장급 5명을 대기 발령한 조치와 거의 동시에 이뤄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이 강조해온 경호처 개혁 과정의 일환으로 분석됩니다.